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오늘 국내 테마 탑3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텐데요. 사실 오늘 엔터주가 좀 장 초반에 좋았었고 시간에서도 움직였습니다. JYP 실적 나오고 또 새로운 또 기대감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마저도 사실은 좀 탄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엔터주들 보시는지 대표님 의견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참 오늘 이 흐름을 보면서 시장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정말로요.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때도 항상 시장이 쉬웠던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 또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지금 그동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주가에 대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꽤나 긴 시간 동안 발생을 시켰는데 어저께 JYP 엔터테인먼트가 예상 외의 실적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엔터주, 물론 모든 엔터사들이 다 실적을 좋게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한 기업이라도 좋은 실적을 보이면 이제는 살아나는 시그널이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빠져있고 그동안 꽤 긴 시간 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좀 강하게 시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뭐 로제의 또 아파트가 계속 흥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했는데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눌리다가 수급이 그쪽으로 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세 흐름이 좀 막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엔터주들은 이제 좀 시그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급하게 많이 빠졌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당장 시세의 연속성이 강하게 이어간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좀 변동성을 수반을 해서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한 4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생각은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JYP의 실적을 보고서 좀 빨리 앞당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각 회사마다의 그런 매력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매력도를 포인트를 잡으셔서 어떤 기업을 픽할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기업들 보면 사실 JYP가 어찌 보면 그 리스크가 저는 가장 적다라고 그렇죠. 우리 네. 다 알잖아요. 네. 워낙 좀 멤버들도 바른 맞아요. 생활의 이미지가 바른 또 생활, 네.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 항상 휴먼 리스크가 가장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데 그 부분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휴먼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뱅의 뭐 파급력 그리고 그 투애니원이 다시 또 돌아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블랙핑크의 완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그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 팀이 아니잖아요. 다수의 힘이 강한 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돌아온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건 또 굉장히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이브는 아시다시피 BTS가 또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네, 완전체로 그동안 옵니다. 네. 못했어요, 월드 투어를. 근데 월드 투어 한 번 하면 지금 단가도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 콘서트 티켓 가격도 올라갔고 그리고 완전체가 5년 만에 이번에 콘서트를 하면 모여서 5년 만에 콘서트 하는 거래요. 그러면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 팬덤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또 하이브는 또 그런 매력도가 있고 위버스에 대한 수익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참 선택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JYP가 오늘 실적이 또 잘 나왔고 음봉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됐다라는 거 그건 좀 포인트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분명한 시장의 모멘텀이 있기는 한데 그 안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도 여러분들 좀 피해보시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엔터주를 보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찾아본 건데 우리가 지금 관세에 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엔터와 컨텐츠 쪽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세를 부과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해서 숨은 수혜주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대표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화를 네, 문화니까요. 문화를 수출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넷플릭스는 정말 사상 최고치 가격을 막 굉장히 경신을 시세가 하고, 강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물론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뭐 이정재 소속사 뭐 이런 식으로 음향에 대한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런 이제 시즌 1 때 그런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했고 오징어 게임 2는 지금 현재 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컨텐츠인데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은 좀 힘을 아직까지 못 쓰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보지 말자는 아닌 게 예전에 콘텐츠 종목들 시세 좋았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연말과 연초, 1월 달 이때 좋았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뭐 관세에 대한 이슈가 너무 짓누르다 보면은 이쪽으로의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그동안 진짜 시세 눌림이 나왔던 스튜디오 드래곤을 최근에 흐름을 좀 보시면 약간 엔터주 다른 종목들이랑 좀 비슷한 흐름인데 이제 거래량도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고개를 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엔터랑은 저는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오징어 게임 2가 흥행을 했을 때 이제 얼마 일정이 남지 않았고 이제 곧 또 마지막 그 최초로 그 스틸인가 공개를 한다라고 맞아요. 아까 또 마지막 뉴스가 나왔는데 예고편. 그죠? 네. 마지막 예고편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반응이 좋다라고 했을 때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됐을 때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쪽에도 훈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아예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